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AI 열풍 속에서 1분기 호실적을 거둔 엔비디아가 사상 처음으로 $1,000를 돌파하면서 SK하이닉스 역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만 엔비디아의 HBM 테스트 통과 우려로 이번 상승 행렬에 동참하지 못한 채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엇갈린 행보를 보인 반도체 대장주들, 당분간 SK하이닉스의 독주가 이어지는 걸까요? 잠시 후 반도체주의 투자 포인트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엔비디아의 훈풍에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풀 꺾이면서 미증시는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미증시와 디커플링 행보를 보였던 우리 증시도 내릴 땐 동조어 흐름을 보이면서 코스피 2,700선마저 무너졌는데요. 좀처럼 상승 동력을 찾지 못하고 답답한 장세를 이어가는 국내 증시. 다음 주는 반등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시장 전망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뚜렷한 주도 테마도 없는 지지부진한 장세 속에서 화장품, 음식료 등 소비재 종목들이 시장의 주인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 호조로 실적이 급성장하면서 괄목할 만한 주가 상승세로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다음 주 수익의 즐거움을 안겨줄 소비재 관련주 파이브스타 함께 엄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속 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다각도로 분석, 수익으로 이어지는 특급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이슈줌 시간입니다. 이 시간 김영구, 김태훈, 김호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자, 먼저 이번 주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확인해보죠. 최근 세계 주요국 증시가 잇따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신흥국 증시도 화랑세를 나타내면서 글로벌 시장이 그야말로도 불장이 연출됐죠. 네, 그렇습니다. 선진국과 신흥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가를 추종하는 MSCI 세계 주가 지수는 지난 17일에 역대 최고치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미국 증시는 다들 아시다시피 연일 신고가를 경신을 해왔는데 다우지수는 4만 포인트 선을 돌파를 했고 S&P 500과 나스닥도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범유럽 주가지수도 지난 15일에 신고가를 달성을 했는데요. 유럽 대부분 기업들도 이번 실적을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일본과 인도 등의 주가도 지금 강세 흐름을 계속 연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대만 증시가 이번에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등 전 세계 주요 20개 증시 중에서 14개 주가 지수가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증시만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풍년거지가 더 서럽다고 글로벌 불장 행진에 우리만 못 끼니까 상대적으로 또 박탈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속 터집니다. 자, 모멘텀 부족이고요. 두 번째로는 중산층들의 족쇄라고 할 수 있는 금융소득세. 벌써 과거에 정해진 그 세금인데 부자세인데 28년째 그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안 맞는 규제들은 좀 혁파를 해야죠. 21대 국회에서 못했으면 22의 그 국회에서는 반드시 좀 해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공매도 또한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까지도 또 지수를 좀 방해하고 있는 발목을 잡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것을 다 떠나서라도 제일 큰 것은 외국인 수급입니다.
지난번까지 물밀듯이 크게 들어오던 외국인 자금들이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수가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는 것이니까 다시 또 시작이 되면 멋진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네, 코스피가 3월과 4월에 이어서 이달에도 2,800선 진입을 시도하다가 후퇴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2,700선마저 다시 무너졌는데 하지만 이런 가운데 주요 증권사에서는 하반기에 코스피 3,000선 도달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굉장히 멀게만 느껴지는 치수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낙관하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시장이 많이 답답한데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이 이렇게 증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다소 의아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증권사들이 이렇게 국내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기업들의 이익 증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지수는 12개월 선행 PER을 계산해 보면 약 11배 수준이 나옵니다. 전 세계 평균이 18.6배, 그리고 신흥국이 13.1배인 것을 생각해 보면 아직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따른 신흥국으로의 자금 이동, 이런 것까지 더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시장은 아직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재 코스피 기업들의 이익에다가 신흥국의 평균 PER인 13.1배를 계산하면 적정 주가는 3,240포인트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다소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3,000포인트 이상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긍정적인 객관적인 해석이라 보여지고요. 3,000포인트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결국은 접근을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음 같으면 다음 주 바로 상승장이 펼쳐졌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증시도 글로벌 호황 흐름에 동조화될 수 있을까요? 시장 전망과 대응 전략에 대한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죠. 숨 고르기 후 글로벌 동조화가 이어진다. 수급만 들어오면 대세 상승기 진입 가능하다. 박스권 흐름이다. 김용훈 대표님은 지금 박스권 장세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를 들어볼게요. 저도 연말쯤이 되면은 이제 뭐 지수가 우리가 상승하지 못한 만큼 많이 또 반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박스권 흐름을 벗어나기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로는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답답한 흐름, 그리고 코스닥 시총 5위 내에 있었던 HLB가 어떻게 보면 리스크로 돌변을 하면서 상승에 발목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지속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추세 자체는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이 HLB 리스크가 좀 크게 작용을 하면서 기존 주도 섹터였던 반도체 및 기술 기업의 도미노 하락까지도 좀 불러왔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및 기술 기업의 흐름이 정체 구간으로 되면서 주도 섹터와 주도주들 그리고 테마주들까지 부재 중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개별적인 종목들의 이슈들 이런 걸로 인해서 종목별의 움직임이 세분화되는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투자자분들은 뭐 연말에 상승장을 기대를 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전략은 종목별 이슈에 주목을 하면서 단기 박스권 대응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동안 이제 김용훈 대표님은 좀 긍정적인 전망 많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시장도 뭔가 좀 글로벌 증시와 발맞춰서 움직임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투자들의 희망 사항과 현재 상황이 괴리율이 생기니까 지금 그런 것이지 네. 실질적으로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못 올라갈 이유는 없습니다.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과거 같은 그 전폭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게 언제냐? 네. 그게 내일이냐 아니면 한 달 있다가냐 이런 차이일 뿐이고 사실 시간 걸리고 답답하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2,800포인트, 3,000포인트 요거를 가기 위한 전조 단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등락거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희망 고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전 세계 인플레이 둔화가 확산되면은 유럽부터 금리 인하를 갖다 먼저 시작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라가르드 ECB 총재도 그렇고 6월부터 0.25%포인트 인하를 시작을 해서 올해 3번 정도 한다고 그랬고요. 누가 먼저 내릴 거냐 눈치 싸움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은행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곧 내릴 거다라는 얘기들을 조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선제 조치를 갖다가 하기 전에 금리 인하 하기 전에 선제 조치할 수 있는 유럽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나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 네. 그것을 시그널로 해서 미국의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 개념이기 때문에 너무 급한 마음만 좀 내려놓으면 충분히 지수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당신에게 필요한 투자 정보가 있는 곳 검색창에 크존을 검색하세요.